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55개를 포함한 도내 243곳의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익산에서 가장 많은 9개 면동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바로 아선거구입니다. 이곳의 4명의 후보 모두가 현역으로 저마다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춘 현역 의원입니다. 의회 재입성 카드는 3장으로 한 명은 탈락해야 해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평생 학습 기회를 넓히는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동네 문화 카페가 29일 스페인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IAEC 우수교육도시상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동네 문화 카페는 골목 상권의 카페나 소규모 점포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평생학습 사업으로 올해 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55개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제9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아 도지사부터 시의원까지 다양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해 기표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장년층은 지역 경제 회복을 희망했고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군산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그 밑거름이 선거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당보다는 우리나라를 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처우 개선에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잇따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도지사 후보인 김관영 후보와 이원택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모든 정치 개혁은 선거에서 시작됩니다. 전북의 선택, 전북의 미래도 우리 도민들의 투표에서 시작됩니다. 투표가 전라북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 또 4050 세대, 또 어르신들의 미래와 더 나은 삶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각자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익산시장 후보들도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우리 익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결정하는 익산시장, 도지사, 교육감, 우리 시의원과 도의원들 정말 중요한 일꾼들이거든요. 예, 투표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인데요. 특히나 2030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꼭 참여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익산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는 건 우리 익산 시민들 전부 아실 겁니다.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산시장 후보들 역시 사전투표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군산이 있을 것이냐 주저앉을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군산의 미래를 여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꼭 한 표 한 표씩을 투표하셔서 미래를 여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또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익산은 28곳, 군산은 27곳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9일 오후 5시 기준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17.63%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익산은 14.99%, 군산은 14.4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 투표는 오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 당선 이후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거 승리 이후 당 지도부가 개편되는 9월쯤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당내 다수 의원이 자신의 제명 처분이 과도했다고 보고 있다며 선거 이후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김관영 후보가 현금 살포 행위로 민주당 최고위 만장일치 의결에 따라 제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청래 대표의 개인 결정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 여론조사 흐름을 두고 도민 민심을 착시라고 표현한 것은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오만한 정치인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가 생활체육 활성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 후보는 익산 시민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 단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 동호회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 모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 시작 보름 만에 법정 한도액인 1억 5천만 원을 모두 채우며 마감됐습니다. 후원회는 지난 14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이후 시민과 지지자들의 참여가 이어져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회장은 정균승 전 군산대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가장 많은 9개 면동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바로 아선거구입니다. 이곳은 4명의 후보 모두가 저마다 지지 기반을 갖춘 현역 의원입니다. 의회 재입성 카드는 3장이어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웅포면과 성당면, 여산면 등 익산에서 가장 많은 9개 면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김순덕 후보는 팔봉동을 근거지로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 이미지를 내세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약속합니다. 저희가 면 단위가 9개다 보니까 농촌 기반 시설을 좀 정확히 좀 더 많이 편성 예산을 더 많이 예산을 따오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왕국면이 근거지인 민주당 소기령 후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겠다며 농업 기본소득 도입과 농촌 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 등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도 도농복합도시지만은 그래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빨리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이 좀 사람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삼선 의원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출마한 조남석 후보. 여산면 천호동굴 관광 활성화와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지역별 맞춤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전호산이나 이는 전호동굴 이런 부분들 계속 개발한다 안 한다. 주민들만 고통 속에 그냥 희망 고문만 또 받고 또 도시가스 배관이 다 지나갔는데 도시가스 또한도 이렇게 인입이 안 돼서 또 고통스러움 받고. 정당 후보들에 맞서 무소속 재선을 노리는 이종현 후보. 고령화된 농촌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며 경로당 시설 개선 등 복지 분야 공약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이제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그 어떤 예전에 노후화되고 좀 손이 안 닿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시설이라든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명을 뽑는 아선거구는 현역 의원 4명이 격돌해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답게 저마다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텃밭을 지키면서도 지지세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현역 의원들이 탈락되지 않기 위한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새만금 수변도시의 2차 분양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최근 부동산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변도시 후속 분양 전략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현대차 9조 원 투자 계획 등으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 수변도시 2차 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1차 분양에서는 최고 경쟁률 41대 1을 기록하며 모든 필지가 한 달 만에 완판됐습니다. 익산 모아복합센터가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이에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건립 부지를 살펴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아복합센터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아픈아이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모자 보건 상담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2028년 2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국립군산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연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앞으로 5년 동안 31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과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 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와 인턴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졸업 이후에는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한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는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 카페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린 제18회 국제교육도시 연합 세계총회에서 IAEC 우수교육도시상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군산 나온동의 한 민화학원. 중년 여성 수강생 6, 7명이 붓을 들고 그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네 문화 카페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를 다진 뒤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만큼 실력을 키웠습니다. 동네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고 편리성도 있고요. 우선 비용 면에서 여러 가지 서민들한테 가게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취미생활,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최주희 원장은 자신의 공간을 동네 문화카페 운영 장소로 제공하면서 수강생 증가와 매출 상승 효과를 함께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홍보도 되고 그래서 여러 시민들하고도 소통이 되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 문화 카페 하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수강 문의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올해로 7년째를 맞은 동네 문화 카페는 골목 상권의 카페나 소규모 점포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800여 개의 공간에서 8,200여 개의 강좌가 진행돼 6,800여 명의 강사와 4만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강사나 매니저는 일자리를 얻고 소상공인은 추가 소득을 창출하며 시민들은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당초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동네 문화 카페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제18회 세계총회에서 IAEC 우수교육도시상 10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됐습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 국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유일한 성과입니다. 군산시가 수상한 국제교육도시연합 우수교육도시상은 평생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 브라질 상파울루, 이탈리아 토리노,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 주요 도시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며 군산형 평생학습 모델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공간 동네 문화 카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도내 시의원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도 선관위는 이달 중순쯤 자신의 선거구민 13,000여 명에게 다른 사람의 의정성과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A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산의 한 도로에 게시된 현금 살포 투표로 심판합시다 현수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쯤 불법 현수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적합한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표현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승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수개월간 운항을 해온 예선이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52톤급 예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선은 반드시 승선해야 할 기관장도 없이 4월부터 2달여간 운항됐습니다. 한편 예선은 대형 선박의 항만 입출항을 돕는 작업선입니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새만금 해창 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새만금 개발청이 조류 집중 도래 시기인 가을과 겨울에 현지 조사를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잼버리 방수제 도로를 활용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성수 부안군수 후보가 29일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성수 후보 측은 김종규 후보 측이 최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김성수 마이너스 101억 2천만 원 플러스 정미소 페어라는 표현과 함께 김성수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수 후보 측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휘빈 소득 증대를 위해 군산과 부안해역에 인공어초 1,300개를 설치합니다. 도는 오는 9월쯤 군산 횡경도 비안도와 부안 위도 해역에 사각형 형태의 인공어초를 투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1973년부터 군산과 부안해역 19,000헥타르에 모두 7만 7천 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해왔습니다. 인공어초 설치 해역의 어획량은 미설치 해역보다 평균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의 달걀 선별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7시 반쯤 고창군 고수면의 한 양계 농장에서 불이 나 계란 선별장 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별장과 양계장 건물 2천여 제곱미터와 태양광 설비, 달걀 선별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상습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51살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시공한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 4명의 임금 428만 원을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이상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31일을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 9일 선포식을 열고 갑오징어 홍보 영상 상영과 인공지능 기반 갑토리송 공개, 갑오징어 방류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갑오징어를 관광문화 콘텐츠로 확대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갑오징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행사 연계,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캐릭터인 갑토리를 도시 브랜드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광장에 만들어진 어린이집은 352제곱미터 규모로 정원은 49명입니다. 위탁 운영은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맡았습니다.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수요에 따라 야간 운영도 이루어집니다. KCN 금강방송이 미륵산 등산로의 훼손 심각성을 보도한 이후 익산시가 정비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미륵산 기양지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2.6km 구간에 대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등산객들의 안전과 보행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급경사지 구간에는 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사랑의 기적, 성인 기저귀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질환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중증 질환자 15명에게 성인용 기저귀 2박스와 물티슈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낮 기온이 높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2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